그녀는 이제 어디에 있지? 이준우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15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근처 어머니 손맛이라는 작은 식당입니다. 김도윤이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에요. 월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준우는 화면에 나타난 중년 여성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는 지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날 버린 이유를 알고 싶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록을 보면 박소연 씨는 귀하가 입양된 후 신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지 않아요. 준우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가 알기나 할까요? 준우는 서랍에서 낡은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으로 가져온 한국의 흔적이었습니다. 인형의 한쪽 팔은 해져 있었고 눈 단추 하나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같은 시간 인천의 작은 식당에서 박소연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기자님. 문이 닫히자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작은 서랍장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옷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태원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소연 씨? 정 본부장입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연은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곧 이 식당도 사라지겠죠. 그녀의 30년 세월이 담긴 이곳이 그녀의 눈은 다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이준우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이준우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15년 만에 맞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 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집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떠오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사업차 방문한 외국인들,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하지만 준우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수. 30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아 그 아픔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표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기사를 보며 준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리노베이션 월드의 CEO이자 세계적인 건축가였습니다. 재건축의 시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 버려진 건물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건축 철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짧게 말한 후 준우는 검은색 차량의 뒷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풍경이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토마스, 이리 와봐. 양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7살 토마스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건 뭐지? 내 시계를 만졌니?
토마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그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만졌겠어. 손등이 뺨을 강하게 쳤습니다. 얼얼한 뺨을 붙잡고 토마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친어머니도 널 버렸어. 우리마저 널 버리면 넌 갈 곳이 없어. 알겠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절망? 토마스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작은 맹세를 했습니다. 꼭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날 버린 그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준우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자동차는 송도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의 뿌리였다는 것을. 호텔에 도착한 준우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윤 씨,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박소연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 근처 어머니 손맛이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58세이고 식당은 오래되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의 이름. 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박소연, 그를 버린 여자의 이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뭐죠? 그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곧 철거 예정입니다. 식당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에요. 준우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돌아온 시점에 어머니의 일터는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니. 자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그 식당에 가볼 겁니다. 전화를 끊은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송도는 수많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자신을 버린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준우는 비서가 보낸 자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주름진 얼굴에 지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닮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내일 그는 30년 만에 자신을 버린 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어머니 손맛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유리창, 빛바랜 메뉴판.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 냄새에 준우의 위장이 반응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의 향기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중년 여성이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니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어디 자리에 앉으실래요? 소연은 준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우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구석 자리로 할게요. 준우는 식당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오늘의 추천 메뉴가 있나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준우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가 가장 인기 있어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라 맛이 좋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소연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난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까지. 분명히 그 여자가 날 버렸는데 왜 이런 감정이? 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같아 보이는 사진들, 식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한 사진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일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건 제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급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지금은 멀리 있어요. 소연은 된장찌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 입을 먹는 순간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맛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았습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러지? 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곳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아픔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준우는 계산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소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준우의 말에 소연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계산을 마치고 준우는 식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2명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박소연 씨, 결정은 하셨나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정 본부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워서. 더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다음 달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보상금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통보였습니다. 소연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준우의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 남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 본부장이라 불린 남자가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손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송도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지역은 모두 철거됩니다. 준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준우입니다. 리노베이션 월드의 CEO죠. 정 본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준우 씨, 그분이세요? 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누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 본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준우는 소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버린 아들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원이.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이 순간이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복잡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준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미국 이름은 토마스. 지금은 이준우라고 합니다. 당신이 버린 아들이죠. 소연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세요. 준우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새 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늘 만난 소연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놀란 얼굴, 떨리는 손, 눈물 맺힌 눈동자.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지?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였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새벽녘 준우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박소연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30년 전 내가 입양된 시기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네, 대표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우는 다시 어머니 손맛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그의 마음이 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준우는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식당 내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식당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은 오랜 시간 손님들을 받아온 흔적이 있었고 벽면의 작은 선반에는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준우는 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시작하세요. 왜 날 버렸는지부터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 준우의 눈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럼 뭔가요? 내가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버려진 것도 사실이고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난 너무 아팠어.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넌 내 언니에게 맡겨졌지.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도윤이 찾아낸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언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해외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했어. 내가 퇴원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버려진 아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군요. 준우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잠시 후 뜨거운 된장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내가 먹던 모습을 보니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어. 준우는 된장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익숙한 맛. 그것이 어릴 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떠먹는 순간 다시 한번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맛은 분명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어. 준우의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정말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쪽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내 것들이야. 상자 안에는 유아복,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소연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야, 태원이. 준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정말 자신일까요?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연이 작은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야. 항상 이것 없이는 잠들지 못했지. 준우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색 곰 인형, 부드러운 감촉. 그는 이 인형을 기억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준우의 말은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끊겼습니다. 정 본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님 오셨군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상자를 치웠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경직되었습니다. 정 본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송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쇼핑몰, 그리고 현대적인 상업시설들, 그리고 이 식당이 있는 자리는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철거 후 주차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박소연 씨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고요. 준우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가로서 그는 이 계획의 문제점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군요. 정 본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안전 문제도 있고 준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 식당은 도시의 기억이라는 컨셉으로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 본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고 리노베이션 월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정 본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준우의 제안이 가져올 가치를 금방 계산했습니다. 물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준우의 단호한 말에 정 본부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다음 주에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식당에는 다시 준우와 소연만 남았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이 공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하러 왔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정말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면, 그녀가 정말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 버려진 후에 당신은 어떻게 살았나요?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널 찾았어. 입양기관에 가서 사정했지만 비밀 보장을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았어. 경찰에도 갔고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도 찾아갔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어. 돈도 없고 힘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준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절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긴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준우는 그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널 찾기 위한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신장을 팔았어.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소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의 기다림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릴게, 태원아. 준우는 식당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준우는 호텔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서서 어두워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신장을 팔았다고. 그 말을 떠올리자 준우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준우는 휴대폰을 집어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박소연 씨에 관한 상세 자료를 찾았습니다.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소연 과거 기록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습니다. 준우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30년 전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박소연, 28세, 중증 산후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 입원 기간 1년 2개월.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세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의 아들 이태원, 생후 6개월은 환자의 언니 박미연에게 임시 위탁됨. 박미연, 미국 뉴욕 방문 중 교통사고로 사망. 아동 이태원 미국 입양기관으로 이관. 최종 입양 가정 로버트와 캐롤 존슨 부부. 준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운한 사고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소연이 퇴원한 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아들 이태원 찾기 위해 입양기관 방문. 정보 공개 거부당함. 박소연, 아들 찾기 위해 경찰 신고, 해외 입양건으로 도움받지 못함. 박소연,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시도, 비용 문제로 중단. 준우의 가슴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의 목구멍으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이게 다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소연,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의 신장 제공, 수술 후 합병증으로 2개월 입원.
신장 매매로 받은 돈은 미국 변호사 선임 및 아들 찾기 비용으로 사용. 법적 조치 실패, 입양 기록 비공개 유지. 준우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던 아이였다면? 준우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이 기록들이 확실한가요? 조작 가능성은 없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모든 기록은 병원, 경찰, 법원의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장 이식 관련 기록은 국립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을 참으려고 눈을 세게 감았지만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 혼란, 그리고 어떤 후회 같은 것.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지? 준우는 눈을 감고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기억,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그리고 끊임없는 그리움과 외로움. 토마스, 오지 마. 얌전히 있어요. 양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살 토마스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요. 토마스의 작은 목소리에 양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해했어? 너는 버려진 아이야. 네. 진짜 부모는 널 원하지 않았어. 토마스의 작은 가슴 속에 무언가가 깊이 박혔습니다. 버려진 아이. 그 말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원망했는데 사실은 그녀가 피해자였다니. 준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30년간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준우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해. 그는 침실로 돌아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날짜, 모든 사건, 모든 시도들. 그것은 한 여자가 아들을 찾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현재 인천 송도 어머니 손맛 식당에서 근무, 월 수입 최저임금 수준,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여전히 매년 입양기관에 아들 소식을 문의하나 답변받지 못함. 준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매년 그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거지. 준우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용서? 그는 다시 태블릿을 들고 식당 재개발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과거를 바로잡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열고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건축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잊혀진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는 밤새도록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내일 그는 다시 소연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가 아닌 화해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 서서히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는 생전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우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설렘,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재건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준우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그리느라 겨우 2시간 정도 잠든 것 같았습니다.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구나. 준우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위로 어젯밤 완성한 어머니의 기억 프로젝트 디자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로 인정받게 된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의 건축 세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그의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흐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일어나 샤워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2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정 본부장과의 개발 프로젝트 미팅, 그리고 오후에는 소연과의 만남.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준우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미팅 자료 준비됐나요? 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송도 개발 담당자들이 호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준우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빈틈없는 수트 차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침착한 표정. 세계적인 건축가 이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준우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 본부장을 비롯한 개발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우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본부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회의용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어제 언급한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기억 프로젝트 디자인이 나타났습니다. 송도의 오래된 거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대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손맛 식당은 전체 프로젝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경탄의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정 본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준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준우는 정 본부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리노베이션 월드가 이 프로젝트의 주 투자자가 될 겁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정 본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야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준우는 미팅을 마무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다시 어머니 손맛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혼란과 후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있을까? 준우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태블릿을 켜 어머니의 기억 프로젝트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니?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계획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소연은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식당.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당을 중심으로 전체 지역을 재구성했습니다.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엄마가 절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로 믿어주는 거니?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모든 기록을 확인했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것, 언니에게 날 맡겼던 것, 그리고 신장을 파시려고 했던 것까지. 준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엄마를 원망했는데. 소연은 천천히 다가와 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소연의 부드러운 말에 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나요? 소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부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
너는 두부를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단팥죽, 특히 팥 속에 밤이 들어간 걸 제일 좋아했지. 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부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단팥죽, 특히 밤이 들어간 단팥죽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니? 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말은 준우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엄마라는 단어.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들. 준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은 부드럽게 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망,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식당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자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랑. 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재건축이 시작되려 합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과거, 무너진 기억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 그것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우는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도의 작은 거리는 이제 어머니의 기억 프로젝트로 인해 분주한 건설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매일 아침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하는 그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장 책임자 최인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우는 미소로 답하며 안전모를 썼습니다. 변경된 설계도 가져왔어요. 식당 쪽 채광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요. 준우는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완벽함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식당 인테리어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박소연 씨께서 확인하러 오셨는데요.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를 만날 때면 이상하게 긴장되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한쪽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소연은 준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녀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 우리 작은 식당이 이렇게 멋진 곳으로 변하다니. 소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혹시 더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히 완벽해. 내가 설계한 건데 뭐가 부족하겠니? 준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익숙했습니다. 저기 식당 메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요. 두 사람은 현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준우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느낌일까요? 오랫동안 그는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습니다. 식당 컨셉은 어머니의 기억으로 가려고 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엄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고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레시피라니 별거 없는데. 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그 맛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다니. 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정서적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몸이 기억했나 봐요. 처음 맛봤을 때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소연은 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우는 그 온기가 자신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 계획을 논의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비법 레시피를 설명했고 준우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준우야. 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니? 준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땠니? 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의무였죠. 특히 양아버지는 폭력적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니? 준우의 입가에 쓴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복수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성공해서 날 버린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는 말을 멈추고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슬픔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건축은 제게 구원이 되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고 싶었던 거겠죠. 소연은 준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준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 팀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뭐란 거라? 준우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이 예상보다 약해서 설계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준우는 빠르게 카페를 나섰습니다. 소연도 그를 따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조사팀과 건설 인부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인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니?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나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언제나 특별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준우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블릿을 들고 설계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마치 신이 내린 영감처럼 준우의 머릿속에 완벽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큰 아픔을 담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배치하고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약한 집안을 오히려 디자인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준우는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설계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형태를 연상시켰습니다. 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떨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대단해요. 이노가 감탄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건축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준우와 소연은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우는 수정된 설계로 인해 식당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천장이 더 높아지고 자연광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마치 하늘로 열린 창문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소연은 준우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해. 준우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에서 여전히 같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준우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그 말을 하자 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진정한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름다운 석양이 공사 현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노을빛이 반쯤 완성된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준우와 소연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두 그림자는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송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복합문화 공간 앞에는 붉은 리본이 화려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식 개관일이었습니다. 준우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그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 매거진들이 이 프로젝트를 재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그의 철학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그의 기억, 그리고 그의 상처를 재건축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긴장되나요? 뒤에서 들려온 김도윤의 목소리에 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준우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이 프로젝트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닌 생기 있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본부장님도 오셨고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언론인들, 건축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특별한 공간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건물 중앙 어머니 손맛 레스토랑 앞에서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 유니폼을 입고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셰프 복장의 그녀는 왠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준우가 다가가자 소연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 내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라니.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준우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레스토랑의 영혼이에요. 엄마의 맛, 엄마의 기억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태원아. 아니, 준우야. 준우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소연이 그의 한국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개관식 시작할 시간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관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메인 홀은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자연광이 공간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이 지역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준우의 건축 철학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준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으로 저는 이곳을 떠나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제 뿌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제 기억, 제 정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잊혀진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공간입니다. 준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특히 이 건물의 중심인 어머니 손맛 레스토랑은 제 어머니의 요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그녀의 맛, 그녀의 기억, 그녀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청중들은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특별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우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 소리가 메인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곳곳을 탐험하며 감탄했고 특히 어머니 손맛 레스토랑의 시식 코너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연의 전통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마침내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준우는 어머니 손맛 레스토랑의 특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건물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앞치마를 벗고 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아들. 그녀가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준우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가 갈망했던 단어였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가져온 작은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만들었어.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 준우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가득 들어간 단팥죽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 내가 3살 때 아플 때마다 이걸 먹으면 금방 나았거든. 준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팥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그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은 손을 뻗어 준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준우는 어린아이처럼 단팥죽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건물은 조명에 의해 마치 등대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준우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재건축되었고 지워졌던 기억이 복원되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진정한 재건축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재건축했으니까요. 집에 가볼까, 엄마? 준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어머니의 기억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또 다른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준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봤어요. 같은 별을 엄마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밤 내가 어디에 있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준우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인천에 도착하던 날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소연이 아기 태원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았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뒷면에 태원아 미안해라는 글씨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도 돼요. 준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미래를 향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재건축된 관계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어쩌면 인생은 건축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깨진 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끝없는 과정. 준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건물만 재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족, 자신의 마음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건축의 시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